자, 이제 답변하기를 할 차례인데요. 답변을 하려면 이제 그 질문하기는 리스트에서부터 하시는 게 질문하기가 되고요. 그래서 원본글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기는 글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글 보기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거죠. 그 질문하기에 해당되는 것은 뷰점도입니다. 뷰점도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글 보기를 할 때에 그 list.jsp에서 글 보기로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글보기를 갑니다. 글보기 메뉴에 이제 그 데이터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써져 있죠. 넘버를 수집을 합니다. 클릭한 곳에서 find 점이니까 클래스 넘버라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라고 붙어 있어서 저희가 넘버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 넘버를 붙여놨어야 돼요. 이렇게 클래스에서 넘버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으면 못 찾는 거죠. 아시겠죠? 찾아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거기 데이터를 집어넣고, 자, 뷰 넘기실 때 넘버하고 인크리즈는 필요 없으시고요. 쿼리는 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페이지 퍼 페이지남 키워드가 함께 넘어가는 게 리퀘스트의 겟 쿼리입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고 있죠. 요거 스트링으로 안 넘기시고, 그 저희가 인크리즈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여기 수집을 해가지고 넘버를 채워놨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달러 샵은 붙이고 달러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get하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get하고 뭐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의 페이지 오브젝트에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메소드에 여러분들이 페이지 퍼 페이지 넘 키워드 이게 붙이는 게 힘드시니까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계속 붙이죠. 계속 붙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 get 쿼리, get 페이지 쿼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쿼리라고 쓰시면 돼요. get자 빼면 얘 get터죠. get터니까 페이지 쿼리라고 쓰시면 페이지 붙이고 이쪽에 per 페이지 붙이고 키 붙이고 워드 붙이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요거 EL객치로 쓸 때는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쿼리라고 쓰시면 됩니다. 페이지 쿼리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기 점 쓰시고 여기다가 페이지 쿼리 이렇게 쓰시면 페이지 쿼리, 그러면 이제 그 URL이 붙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고요. JSP만 했기 때문에 서버가 다시 돌지는 않습니다. 그 F12 누르시고요. 그 안 보이는 데도 넣어놨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쪽이죠. 그러니까 맨 위에 질문 답변 리스트 클릭하시면 여기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 위에 스크립트, 저희가 그 헤더 위에, 헤더가 아니라 헤더 위에 스크립트 바로 위에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URL 붙어 있는 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기 넘버 붙었고요. 페이지 붙었죠? 퍼 페이지 넘버 잘 붙었고 키하고 워드도 잘 붙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페이지 쿼리라는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그 메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걔를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때 end는 없습니다. end는 없기 때문에 end를 붙였어요. 따로 붙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서 넘겨서 뷰를 볼 수 있도록 넘버 추가하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넘버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n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쿼리를 붙이시면 이제 페이지 정보와 그 검색 정보가 같이 넘어가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DAU부터, 글보기에 해당하는 DAU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U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서, 예, Q&A DAU 먼저 갑니다. 자, 이제 DAU부터 이제 하시고요. 보기니까 다 접으시고, 뷰 메소드에 해당되는 위에 2번이네요. 뷰 메소드 보시면 되겠고요. 넘버가 넘어옵니다. 넘버만 넘어와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수정해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게 다 맞더라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수정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쏘시고요. 이제 연결하시고 셀렉트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죠. 아이디와 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임 쓰시고요. 네임 콤마,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있죠? 라이트 데이트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정보에 해당되는 게 더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레퍼런스 넘버, 콤마, 그 다음에 오드 넘버, 콤마, 그 다음에 그 레벨 넘버, 들여쓰기, 레벨 넘버, 콤마,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전부 다 가져오는 걸로 써라. from Q&A where number가 같은 거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Q&A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name도 있어요. name.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조인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름이 있으면 조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글을 쓴 경우에 네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내기, 뭐 연락처, 뭐 이런 거 사진 이런 거를 이제 꺼내서 보시려면 멤버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러 개의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중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꺼내서 멤버 테이블로 만든 다음에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Q&A는 Q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 테이블에 네임이 있습니다. 멤버 테이블은 M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외화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조건이고요. 일반 조건엔 조인 조건. 그 외화 문장에다가 쓰시는데 외화 문장 뒤에다가 일반 조건은 넘버가 같아야 한다. 이게 일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조인 조건 쓰셔야 되죠. n 쓰시고 조인 조건은 그 멤버의 ID 여기 Q의 ID부터 쓰겠습니다. Q의 ID 이꼬르 쓰시고요. 멤버의 M의 ID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인 조건. 앞에 있는 게 일반 조건, N 뒤에 있는 게 조인 조건 완성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Q하고 M이라고 썼고 이제 넘버는 Q에 있는 이렇게 넘버, 타이틀도 Q에 있는 타이틀, Q에 있는 타이틀, 컨텐트 Q에 있는 컨텐트, 그 다음에 ID는 Q에 있는 ID, 네임은 멤버에 있는 네임.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가로열과 가로 닫고 사이에 안에 있는 게 Q에 있는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건 알렸으니까 이거 Q에 있는 이나 M에 있는 이런 거 붙이시면 안 됩니다. 붙이시면 안 되고 레퍼런스 Q에 있는 레퍼런스 넘버 Q에 있는 오드 넘버 Q에 있는 레벨 넘버 Q에 있는 레벨 넘버 Q에 있는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넘버는 이제 Q에 있는 넘버입니다. Q에 있는 넘버. 다 됐습니다. 정리가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SQL을 한번 이제 넣은 다음에 SQL 한번 찍어봤어요. 비유에 해당되는 걸 찍어봤고, 그 다음에 SQL 쓰고 물음표가 현재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넘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넘버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써서 넘겼고요. 실행하고 나면 이렇게 되시고요. 그 가져온 데이터는 모두 다 가져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데이터를 모두 다 실어서 가져온다.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넘버 받았고요. 타이틀 컨텐츠 받았습니다. 라이트 데이트 받았고요. 라이트 데이트. 그 전에 이제 아이디하고 네임이 있죠. 그러니까 컨텐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이디하고 네임, set ID, set 컨텐트 말고 set ID가 있고요. ID 그 다음에 set name이 있습니다. name, set ID와 name을 받은 거를 여기다가 써서 세팅해 준다. 하나, 둘, 셋, 넷, 5개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텐트 아이디 네임 썼고요. 라이트 텍스트 썼고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 6개죠. 하나, 둘, 셋, 넷, 5, 6개고요. 6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개의 글번호 롱 타입의 글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넘버긴 넘버인데 이제 레퍼런스 넘버, 그 다음에 오드 넘버, 그 다음에 레벨 넘버, 그 다음에 페어런트 넘버, 페어렌트 넘버 쓰시고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 바꿔주셔야 되죠. REF 넘버, 그 다음에 오드 넘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레벨 넘버 이거 글 가져오기랑 똑같으니까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페어런트 넘버 이렇게 해서 페어렌트 넘버 이렇게 해서 다 가져오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레벨 넘버는 소문자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실행이 될지라도 여기 쓴 거랑 똑같은 대소문자로 구별해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사실 오라클은 대소문자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이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되었죠? 이렇게 맞춰줘라. 자, 데이터 담았으면 이렇게 지금 그 세트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담았으면 이제 예외가 발생되지 않으면 리턴해서 보내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가겠습니다. 그 Q&A 뷰 서비스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F 눌러서 소문자 보드를 소문자 Q&A로 리프레시 올, 대문자 보드를 대문자 B는 보드를 대문자 Q&A로 리프레시 올, 이렇게 해서 다 바꿔주시고요. 됐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DAU는 세팅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도 줘야 되고요. OBJ가 넘버만 넘어옵니다. 넘버만. 그러니까 롱 타입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롱 타입의 넘버만 처리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인크리즈 없습니다. 없으시고 OBJ가 넘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우스 가드 대시고 캐스팅 하세요. 캐스팅해서 넘버를 집어넣고 비교할 때 넘버만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끝.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이제 뭐 경고 나서 필요 없는 거 인풋 된 거는 지워 주세요.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가봅니다. Q&A 컨트롤러 더블 클릭하시고 뷰 갑니다. 뷰에 해당되는 뷰.2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고요. 뷰.2 위에 밑에 있네요. 뷰.2 있으시고 이제 질문 답변 글보기 보기 처리에 해당되는 걸 쓰시고 넘버 가져옵니다. 인크리즈 없으니까 인크리즈 지우세요. 지우시고 됐죠? 인크리즈 없으니까 넘길 때도 넘버만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랑 넘버만 이렇게 넘겨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넘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졸트가 VO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VO를 한 개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JSP는 Q&A의 뷰.jsp로 간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조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하고 나면 어디를 찾아가요? 이니클래스 찾아가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컨트롤러 돼 있습니다. DAO 돼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지금 뷰 서비스인데 서비스 지금 질문 답변 찾아가셔서요. 그래서 여기 주석을 안 달아 놓으시면 찾아가기 되게 힘듭니다. Q&A인데 Q&A 뷰.2가 있으면 Q&A의 뷰.서비스 Q&A 뷰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Q&A 뷰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임포트해서 뉴 생성한 다음에 넣어 주시고요. Q&A 뉴 서비스 그를 찾아오는 요 키 /Q&A /뷰.2를 밑에 조립할 때 뷰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 사용해 주시고 DAO도 이제 Q&A DAO로 이제 바꿔서 넣어주시는 거죠. 노티스 DAO를 Q&A DAO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됐죠? 그러면 우리가 고친 걸로 이제 조립이 다 됐습니다. 조립해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JSP 마지막 JSP 갈 차례입니다. 자, 이제 JSP 가셔야 되고요. 뷰.jsp 가셔가지고 일반 게시판 글보기가 아니라 이제 그 질문 답변 보기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답변 보기. 질문도 보기가 되고요. 답변도 보기가 돼요. 질문 답변 보기.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 보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그 H1 태그도 질문 답변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밑에 있는 건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1번 테이블로 할 수 있다. 2번 테이블이 아니라 반응형 앱이니까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한 칸 한 칸씩 해서 리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데이터 한 개당 이제 그 저희가 한 개씩 해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쓸 수 있으신데요. 그 왼쪽에는 이런 이제 이 왼쪽에 해당되는 것에다가는 저희가 그 이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이것처럼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드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에다가는 이제 내용을 넣자. 그래서 DIV로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 모양으로 만드셔서 사용되는 게 W3 코스에 보시면 부트스트랩 보시면 여기 리스트스가 있습니다. 리스트 그룹이 있으신데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li 태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div 태그로 만들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div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div 태그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앵커 태그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앵커 태그 아니면 여기 클래스 맞춰가지고 div 태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div 태그 안에 div를 한 개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요게 div 한 개가 여기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 로우로 한 줄씩 만들고요. 그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게 칸이나 이런 걸 만드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만들 수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뭐 커스텀 컨텐트 뭐 이렇게 해서 이게 P태그에서 이렇게 여기 이쪽에 이렇게 얘는 뭐 H1 태그, H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H 태그로 쓰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리스트 그룹이라는 이런 그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사용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는 속성상 그냥 이렇게 그 UL 태그로 만들지 않고 div 태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v라는 게 더 만들고, 리스트 그룹 다시 아이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요 디자인이 잘 만들어지나 한번 보시고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div의 리스트 그룹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얘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 그룹으로 복사를 하시고요. 앵커 태그 대신에 div로 하시고 클래스만 남겨둘 거예요. 그 밑으로 테이블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 밑으로 이렇게 한 개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div를 이렇게 만들어서 쓸 겁니다. 되시겠죠? 써서 사용할 거고, 이게 리스트 그룹이고요. 여기 div를 한번 써볼게요. div로 만들어서 쓰면은 얘가 div를 만들으시고요. 앵커 이렇게 href는 없어도 되죠. 클래스만 있으면 되고 슬래시 div로 쓰는 거죠. 슬래시 뭐 div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디세이블들은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됐죠? 그래서 한 3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밑에 건 지워 볼게요. 그 레이아웃이 리스트로 잘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번호는 있으니까 내비두시고, 타이틀도 있으니까 내비두시고, 컨텐츠 있습니다. 라이터가 없어요. 라이터 같은 거는 이제 오류나니까 지웁니다. 라이터. 작성일은 있어요. 히트 없죠? 그러니까 히트도 지워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없는 건 지워주셔야 돼요. 아니면 오류가 납니다. 그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데이트는 있습니다. 맞죠? 네? 그 지금 보려는 거는 요 div가 레이아웃이 잘 잡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여기 질문 답변 리스트에서 한 개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한 개 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 글번호나 이런 거에서 클릭을 합니다. 21번 글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면 지금 21번 글의 데이터는 잘 가져왔어요. 그죠? 가져와졌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 모양으로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요 리스트 모양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번호, 여기 그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을 더 뒤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예, 생각해보니까 요거 지금 이제 리스트를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도 그냥 보기도 테이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리스트 자체도 그 반응형 앱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쓰셔야 돼서 그렇게 만들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요. 일단은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 가져와서 뿌리는 걸 테이블로 만들어서 뿌렸기 때문에 그 보기도 테이블로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던 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디자인은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이제 번호 나왔고, 제목 나왔고, 내용, 작성일 말고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런 거를 한 게,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이디하고 이름.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하고 이제 이름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여기 아이니가 아니라 아이디. 예, 지금 제가 마음이 좀 바쁜 거, 아이디. 많이 바쁘네요. 아이디. 그래서 아이디를 하시고,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자. 여기다가 이름이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네임 이렇게 해서 집어넣자. 작성일 라이트 데이트 맞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4개를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그 작성일 말고도 이제 다른 데이터들 있죠. 다른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게 뿌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때 데이터를 넘기고 주고받고 할 때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글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순서 번호 저희가 이제 순서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순서 번호 말고 들여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찍어보자 이거죠. 작성자, 작성일, 관련글, 순서 번호 한 개 더 복사해야 되네요. 그 부모글이 몇 번인지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부모글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찍어보자. 부모글 찍어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페어렌트 넘버 이렇게 쓰시고 페어렌트 넘버는 그 처리하는데 전혀 이제 신경 안 쓰고 처리하시면 돼요. 단지 얘네들은 뭐 때문에 넣는 거냐면 삭제할 때 자동 삭제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삭제 넣는 거고 들여쓰기는 이제 레벨 넘버 그래서 이제 레벨 LEV 넘버 그 다음에 순서 번호는 오드 넘버 그 다음에 관련거는 레퍼런스 넘버 REF 넘버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죠. 이제 아마 잘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한 개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줄줄줄 이렇게 나오죠. 줄줄줄 다 나와서 들여쓰기 양본이고 부모글이 없어요. 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저희가 객체 만들 때 그 멤버 변수로 만들었을 때 이게 기본으로 롱 타입을 잡았는데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게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0이 들어가죠. 그래서 0이 들어갔을 뿐이고요. 그게 나중에 0이면 이제 비워놓자 또는 이제 그 최상위 글이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여기 그 페이지 정보나 퍼페이지 넘버 키워드가 같이 잘 넘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버튼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제 그 답변하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답변하기. 질문 답변하기 보기인데 답변하기 버튼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여기 답변하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앵커 태그로 수정 말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답변하기. 답변하기 버튼을 한 개 만들고요. 그 버튼이고요. 답변하기니까 저희가 그 등록하러 갈 때에 그 answer form.to 가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때 넘어갈 때 뭘 넘겨줘야 되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넘길 때 저희가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을 하실 때에 그 넘겨줘야 될 데이터들은 이렇게 보시면 넘버 넘어가야 됩니다. 넘버를 넘어가는 이유는 그 넘버를 그 페어런트 넘버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넘버 넘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넘버 넘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야 될 게 이제 이 플러스 1에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1 아니고 그대로 저장하는 레퍼런스 넘버 넘기시고 그 다음에 오더 넘버 넘기시고 이런 걸 전부 다 넘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DB를 한번 더 갔다 온다. 더 갔다 와서 이게 답변글 밑으로 이제 내 원본글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집어넣으면 DB 갔다 오는 게 좋고요. 갔다 오시는 게 좋고요. 제목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만 붙이면 되면 제목도 넘겨요. 뒤에다가 이해되시세요? 제목 넘기고 그 관련된 그 번호 넘기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대한 관련된 정보 넘기고 이렇게 해서 다 넘기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받아가지고 쓸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걸 쓰겠다 그러면 이런 거 지금처럼 넘버 넘기고요. 넘버는 넘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고요. 그 다음 퍼페이지 넘기시고요. 이렇게 키하고 워드 붙여서 넘겨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답변 달 때 DB에서 이거는 모든 정보를 DB에서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겨야 될 거 여기다가 썼던 이제 관련글 번호란지 순서 번호 들여쓰기 번호란지 부모글 여기 글 번호란지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DB에서 다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부터 이제 DB를 안 갔다 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더 붙여서 n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넘기고 n 오더 넘버 넘기고 n 그 다음에 레벨 넘버 넘기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목 안에 답변을 써야 되면 제목도 넘겨요. 제목.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길게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요.
그 N 쓰시고요. N 쓰시고 여기다 레퍼런스 넘버는 그대로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넘버 넘기고요. 이꼬르 레퍼런스 넘버가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 안에 REF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N 붙이고요. N 붙이시고 오드 넘버도 넘겨야 된대요. 오드 넘버 넘기셔야 되고요. 이거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많이 붙게 돼요. 뭔가 많이 붙습니다. 많이 붙어서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 안에 오드 넘버가 있으니까 걔도 붙이시고요. N 붙이시고요. 그 엔터 치지 못하는 게 이제 그 문자열이 계속 이어지니까 엔터 못 쳐요. 그냥 계속 이어 써야 돼요. 엔터 치려면 여기 중간에 갖고 이런 데다가 엔터 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해지니까 계속 이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넘버도 플러스 1이 되니까 레벨 넘버 이꼬르 해서 레벨 넘버도 넘기셔야 되고요. 달러 중간에 열고 부여 안에 레벨 넘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벨 넘버가 있으니까 얘도 넘긴다. 됐죠? 페어런트 넘버는 글번호가 페어런트 넘버예요. 그 넘어가는 넘버를 페어런트 넘버에 담아야 한다. 되셨나요?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기는 게 제목도 제목의 앞에다 답변이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제목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타이틀 이꼬르 해서 타이틀도 넘깁니다.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타이틀 이렇게 해서 타이틀도 넘겨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앞에 답변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정보를 다 넘겨서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이제 CRUD는 CRUD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는 건 CRUD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담아 주시고요. 야, 엄청 많이 담았다. answer form.2에 넘길 때 뭐 넘버하고 필요한 페이지, 그 다음에 서치에 해당되는 거 넘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넘버, 오드 넘버, 그 다음에 레벨 넘버, 그 여기 하나, 둘, 세 개 넘버를 넘겨야 되고, 페런트 넘버는 안 넘겨도 됩니다. 넘버가 페런트 넘버예요. 타이틀에 해당하는 타이틀 이렇게 해서 타이틀까지 넘기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내용 부분이 길잖아요. 내용 부분이 길으니까 내용도 이제 원본 질문, 그 원래 질문 내용 해서 밑에다가 쭉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DB에서 꺼내오는 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 말고. 요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넘겨주는 데는. 아시겠죠? 문자열로 넘겨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붙이면 안 돼요. 타이틀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타이틀은 지금 저희가 100자 이내로 썼기 때문에 100자 이내로 써서 뭐 써가지고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한글로 막 100자 이상 썼으면 불가능하세요. 뒤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타이틀 넘기지 못하고 다른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시는 걸로 답변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넘기는 걸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게 길어지잖아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URL로 그 링크를 이렇게 안 넘기고 폼 태그를 만든 다음에 클릭하면서 폼 태그에 히든으로 다 잡아놓고 폼 태그 자체를 다 히든으로 잡아요. 그리고 서밋을 하면은 얘가 넘어가죠. 이해되시나요? 네.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럴 때는 내용이 나올 때는 이제 여기 URL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포스트 방식으로 바디에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넘기는데 다 히든으로 하면 안 보이겠죠. 넘어가는 데이터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화면에다가도 안 보이고 넘어갈 때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걔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 히든으로 되어 있는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써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고 나중에 그 클릭 이벤트 일어나면 그 여기 수정 이렇게 답변하기 클릭하면은 걔를 이제 서밋 메소드를 만나게 해서 폼 태그 점 서밋 하시면 걔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처리를 하는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한번 고쳐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URL이 잘 되나 안 되나 이제 되어져 있나 확인하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고 답변하기 버튼이 생겼죠? 이를 이제 클릭을 해서 답변하기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아주 길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처음은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긴 URL을 많이 보세요. 뒤에 뭐가 잔뜩 붙어 있는. 그래서 answer form.2 가는데 넘버 붙고 페이지 붙고 퍼페이지 넘버 붙고 키 붙고 워드 붙고 레퍼런스 넘버 잘 붙었죠? 워드 넘버 잘 붙었고 레벨 넘버도 0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타이틀도 붙어 있습니다. 타이틀도 이렇게 붙어 가지고 DB 갔다 오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그대로 보내면 화면에서 다 세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URL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거나 이거 앵커 태그에다 뒤에다 다 붙이거나 얘가 더 길어지면 걔를 이제 폼 태그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히든으로 안 보이게 만든 다음에 이제 서브밋 메소드를 만들어서 서브밋 메소드를 만나게 해서 걔를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